지난주 법사위 국정감사 마지막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국회에서의 진술 중 위증이 있었다 하면서 그 위증 고발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. 그것 때문에 법사위가 정회되고 어떻게 감히 국회에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사과도 받고 그랬는데요. 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? 그러한 공문을 국회에 보내는 것 괜찮습니까? 국회 관계에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입법권에 대한 침해,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직권남용 이런 뭐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국회와 검찰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재산 언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예. 그럼 이 문건 도대체 왜 보내시는 겁니까? 분명히 지난번 국정감사와 상임위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. 국회에서 입법사항이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시면 되고 그렇죠? 예.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특별재판부를 계속 반대하고 계십니다. 그렇죠? 논거도 위헌이라든지 다양한 논거를 내고 계시고 못 믿어오신 겁니까? 그 의원님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? 모욕하시는 겁니까? 도저히 그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하시는 것으로는 특별재판부 막을 수 없다. 그러니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가르쳐주마 이거니까? 그것이 아니고 입법심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모든 국회에 제출된 법원 관련된 법안에 이런 의견 제출하셨습니까? 그 법원 관련되는 거는 모두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. 소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제가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혀 이런 의견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.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. 누가 요청하신 겁니까? 그럼 이것은 아마 국회에서 요청이 있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확실합니까? 그 요청된 공문이 있습니까? 누구 실무자 계세요? 기획심의관입니다. 네. 예, 전자공문을 통해서 법사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의 예의 없이 요청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해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별도로 요청을 받으셨어요? 예, 전자공문으로 요청받았고 네, 앉아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. 네, 받으신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제출하겠습니다. 네. 현재 법원행정처는 이 사법개혁이 더 중요하십니까? 아니면은 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는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 그리고 임종헌 차장 이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? 저희 행정처에서는 뭐 비위 혐의자라든지 이런 것 비호하거나 뭐 도와주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럴 의사 없으세요?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러시다면 이 특별재판부에 의해서 아무런 혐의 의심 없이 국민의 불신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십니까? 이러한 제도가 설치되는 자체가 앞으로 10년, 20년도 계속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방어 차원이다. 이번에는 어떠한 불신이 남아도 상관없다. 이런 말씀을 일단 이해하겠고요. 또 하나는 이 내용 중에 보면 재척 사유를 좀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위반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. 내용 아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. 네.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을 내릴 때 과거 옛날에 나온 동화책까지 다 살펴봐서 모든 사안들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. 그러니까 자기 전인격을 걸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. 네, 그 질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강제징용 재판에 있어서 외교부의 그런 의견을 받는 부분입니다. 알고 계시죠? 예, 예.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재판의 형평성 있게 지금 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시는 논것처럼 특별한 재판에만 특별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논것이라면 왜 강제징용 재판에만 정부의 제3자인 사건 당사자도 아닌 신일본 제출에는 외국 기업에 옹호하는 정부 의견을 받으려고 하신 겁니까? 그건 괜찮은 겁니까? 그때부터 최초로 적용됐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모든 사건에 다 제출이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. 일반적인 모든 사건에 제출이 가능한데 예, 예. 왜 2015년에 민사소송 규칙을 갑자기 그렇게 변칙적으로 개정을 하셨어요? 가능했다면 그거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? 그때 필요성이 느껴서 그런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 정확히 모르십니까? 지난번 상임 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? 그 당시 관여를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 개재 사실까지 변경해가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네, 1분 더 예,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그 개정 이후에 대해서는 왜 그때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의견서 내용조차도 너무 급속하고
갑자기 만드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모순도 많고요. 이제까지 해오신 것과 충돌하는 것도 많아요. 그리고 특히나 입법부 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죠. 중앙지검에서 공문에 대해서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셨죠. 그 국회 입법상을 존중한다는 말씀이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대법원과 법원에 관련된 것도 존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의견하고 존중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의견 전반이 저는 존중이 담겨 있다고 보지 않는데요. 특정한 제출된 법안에 대한 탄핵과 비판 의견을 모두 점철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상호 모순, 상호 충돌, 이제까지 해오신 것들과 맞지 않는 모순도 담겨져 있고요. 앞으로 진행될 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의 법원개혁 관련된 진행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디 법원의 자기 방어, 과거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, 이러한 의사와 의중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의견 제시는 좀 상기해 주실 것을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진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.